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경숙 한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속의 생명의 파이프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소래포구역 바로 앞에 박경숙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박경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거의 시청하시죠? 예, 유튜브에서 박경숙 원장의 온통보감 치면 제가 강의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좋아요를 적어도 5개 이상 눌러주셔야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강의하러 올 거예요. 만약에 안 눌러주시면 이제 안 와요. 여러분 중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혈전용액이나 이런 약을 아무것도 안 드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현실이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여 분이 넘는데 이 중에서 혈관 건강이 그만큼 다들 안 좋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혈압약을 먹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고혈압약을 왜 드세요? 혈관이 뻥 터질까봐, 그쵸? 뇌출혈로 중풍이 올까봐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환에 안 걸리고 싶으세요? 여쭤보면은 첫 번째 치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 그리고 세 번째 중풍, 이런 순서로 되게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중에서 중풍,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혈관이 뻥 터질까봐 그래서 이제 혈압약들은 평생 챙겨 먹어야 되는 약으로 생각하고 챙겨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의외의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중풍이 걸리시는 분들 중에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에 걸리시는 분들 중에 혈압이 높아서 발생하는 뇌출혈보다 대부분은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지시는 분이 82.7%,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분들은 20%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혈압약만 먹으면 중풍 예방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압약을 먹으면서 나는 중풍이 안 올 거야, 그리고 당뇨약을 먹으면서 난 당뇨합병증 염려 없어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근데 때깔 좋던가요? 안 그래요. 때깔이 정말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뇌경색뿐만이 아니라 심근경색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은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경희의료원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이렇게 뇌경색이 82.7, 뇌출혈 환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뇌경색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 발생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점점 그래프가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 빨간색이 여성분이고 파란색이 남성분이에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으로 누가 더 먼저 가요? 되게? 여기 남성분들 별로 없으셔. 이러니까 남성분들이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남성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과학적으로는 여성들은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있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이 이 혈관을 좀 유연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심근경색을 일으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에 비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0, 40대부터도 혈관이 많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술, 담배를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건강한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남성분들은 좀 덜 챙기는 경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쨌든 남성분들의 심근경색 발생 건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혈관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히 이제 생겼는데 실제로 혈관 건강이다. 그러면 뭐 그냥 혈액순환 잘 되게 스트레칭 조금 하면 되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왔었거든요. 혹시 저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네. 아,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약하시네요. 재작년에는 막 대답이 엄청 셌었거든요. 잘 따라올 수 있으시죠? 네. 네. 혈관 건강 그러면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이다. 즉 우리가 혈관이 건강하려면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혈관 내피세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의 혈관은 그냥 얇은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얇은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뜯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3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상서로운 빛을 내는 파란색 있죠? 이게 혈관 내막이에요. 가장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막이 있고 외막이 있는데 중간막을 좀 자세히 보면 무슨 고기 덩어리 같죠? 그래서 혈관 중에서 이 중막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은 그냥 얇은 막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혈관 안에도 근육이 들어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혈관 내막이에요. 내막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를 이 내피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안에를 이제 여기 혈액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 혈관 내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막이 아니라 혈액이 흘러다닐 때 혈액과 직접 딱 맞닿는 지능형 기관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막이면 막이지 무슨 지능형 기관? 요즘 AI가 뭐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의 AI 그건 뭐다? 혈관 내피세포. 왜 이것을 지능형 기관이라고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혈관 내막은 일단 방어벽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혈당이라든지 혈중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내피세포가 이 혈관 내막에 그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막 파고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혈관 내피가 손상돼서 떡이 지는 것,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게 또 이 내피세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혈액이 흘러다니다가 그냥 흘러다니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걸 우리 몸에 곳곳에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과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혈관은 영양과 산소만 딱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같이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영양과 산소만 나가야 되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신장은 어떤 기관이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거꾸로 노폐물은 배출해주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혈관인 것 같지만 얘가 간에서 하는 일과 심장에서 하는 일, 심장에서 하는 일, 폐에서 하는 일, 근육에서 하는 일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내보내야 될 때는 내보내고 끌어들여야 될 때는 끌어들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혈관 내피세포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만 하시죠? 그런데 네 번째 가서 이 혈관의 내피세포는 마법의 스위치처럼 스위치 역할을 한다. 불을 탁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해도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물질 분비가 점차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줄어드냐? 이 혈관을 이완시켜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그 스위치가 고장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산화질소라는 가스예요. 산화질소라는 가스는 대기 중에 있을 때는 공기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질소를 많이 흡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혈관의 가장 안쪽 내막에서 이 산화질소라는 가스가 나오면 가스가 혈관을 팍팍팍팍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좁아서 순환이 안 될 때 혈관을 확장시켜주니까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돌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산화질소인데 그 산화질소가 어디에서 나온다? 혈관 내피에서. 그래서 혈관 내피는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게 막아주고 찌꺼기가 안 생기게 해주고 혈전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만 내보내고 해로운 것들은 잘 가지고 있다 신장에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혈관이 좁아졌을 때 확장시켜주는 물질을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혈관의 내피세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산화질소라는 게 좀 생소하시죠? 자, 산화질소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혈관을 뻥 뚫어주는 마법의 스위치 산화질소. 이 산화질소가 혈관의 내막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얘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혈액이 많이 소통이 안 돼도 그냥 사용하는 게 좀 양이 적을 때는 별론데 이제 사용량이 많아서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거 해서 혈액량이 조금 늘어난다 싶으면 얘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해서 이 스위치를 켜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고 아까 혈관의 중막이 뭘로 돼 있다고 했었어요? 근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었죠. 얘가 중막에다가 야! 너 빨리빨리 확장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의 중막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 혈액순환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의 근육, 평활근이라고 하는데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량이 쑥쑥 증가하면서 잘 늘어난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질 일도 없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뭐 쥐가 난다든지 실이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일도 발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지능형 이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혈관 내피 얘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얘를 괴롭힌 애들이 도대체 뭘까? 이 혈관을 공격하는 그 악동들. 자, 여기에 보면은 요 막 삼지창 들고 다니면서 우리 혈관을 콕콕 찌르고 막 손상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우리의 세포를 계속 망가뜨리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너무 높으면 생각해보세요. 압력이 너무 높으면 계속 그 압력을 때리니까 혈관이 상하겠죠. 그 다음에 끄적끄적한 혈당. 그러니까 나는 뭐 당뇨약 먹으면서 혈당 조절 좀 잘 돼. 그러면서 그냥 아무 때나 막 수시로 단 것들 막 드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혈관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미세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막 그 틈새로 막 파고 들어가서 혈관에 염증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 내피를 공격해서 이제 우리의 그 방어막이 깨지고 있다.
원래는 정말 건강한 혈관이라면 이렇게 누가 봐도 깨끗하죠? 그래서 혈관 내막 안쪽에 아무것도 쌓인 게 없고 이렇게 잘 흘러다니고 그러면서 이럴 때의 혈관은 어떠냐면 고무줄처럼 탄력이 넘치고 탄력이 넘치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확장, 어떤 때는 수축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혈액을 잘 시원시원하게 흘려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혈관 내막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그 밑에 찌꺼기가 쌓이다 보면 이제 이 혈관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안쪽에 혈액이 흐르는 공간이 좁아지죠. 혈액이 흐르는 공간이 좁아지고 혈액 자체는 끈끈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찌꺼기가 쌓였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혈관의 탄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좁아지는 것도 좁아지는 거지만 좁아지면 좁아진 대로 얘가 그냥 확장만 잘 돼도 그럭저럭 혈액을 내보낼 텐데 근데 얘가 탄력이 없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잘 이제 보내질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찌꺼기는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혈관, 그 다음에 탄력을 잃어버린 노후한 혈관, 어떤 혈관 갖고 싶으세요? 이런 혈관 갖고 싶으시죠? 그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원래 사범대 그 수학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해할 때까지 반복 그래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문제였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2번, 3번 들으면 이제 일단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혈액 자체가 혈액이 끈끈하고 잘 흘러가지 못하는 이 혈류의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자,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그 혈액의 그 이제 점도라든지 아니면 혈점이라든지 이런 혈류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혈관 확장의 문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잘 소통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혈관이 노화되면서 이제 탄력성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혈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혈액이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이 쌓이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저렇게 안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으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죠. 자, 혈류의 문제 첫 번째 살펴봤어요. 그래서 혈액 자체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래서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직감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 혈중 중성 지방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관적으로는 뱃살을 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는 혈관이 좁아지면 순환이 안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막 잘 때마다 쥐가 나고 그냥 저리고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럭저럭 혈류 안쪽은 혈점 용해제를 쓰든 뭐 당뇨약을 먹든 뭐 해서 어쨌든 조금 그래도 이렇게 묽게 유지가 되는데 이 혈관벽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서 그래서 혈액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혈관을 넓혀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드시는 약 잘 생각해 보세요. 혈점 용해제, 고혈압약, 혈당을 낮추는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얘네들이 주로 그 혈액이 맑지 못하고 찌꺼기가 생기는 걸 녹여주기는 하는데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데도 계속해서 혈관 질환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르쳐드리는 그 마법의 주스를 계속해서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질 수 있으세요. 자,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혈액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혈관을 확장시키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산화질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산화질소 감소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내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써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이 혈관에서 분비하는 이 산화질소가 20대에 비해서 이미 40대가 되면 40대 후반이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30%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키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게 이 산화질소인데 나는 60이 되니까 이미 20대의 한 30% 정도밖에 분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혈관 좁아진 상태로 살아요? 그 나이에서 그나마라도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산화질소를 부족해지는 산화질소를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이제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여러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혈관 벽이 손상이 되고 이 염증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얘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탄력이 없어지는 상태. 자, 벌써 제가 2번 이상 반복을 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 3가지. 혈류 자체가 끈끈해져서, 그리고 2번째는 혈관이 좁아져서, 3번째는 혈관벽이 탄력이 없어져서, 그죠?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5대 혈관 악당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첫 번째 산화스트레스, 이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꼭 항산화 영양제를 드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항산화력이 강한 그런 음식을 즐겨 드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또는 설포라판,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그 항산화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산화스트레스, 그다음에 2번째는 염증이 반복되는 거, 그다음에 3번째는 혈당이 높은 거. 그러니까 혈당 그 검사에서 정상인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그냥 하얀 밥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자주 먹으면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혈당,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망가뜨린다. 그 다음에 혈압이 압력에 의해서 자꾸 혈관을 때린다. 그 다음에 미세 LDL이 틈새로 파고들면서 이제 혈관을 손상시킨다. 자,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들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2가지로 한번 줄여볼게요. 다시. 그 3가지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관이 안 좋다는 건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혈류가 안 좋고, 그 다음에 혈관 자체가 좁아지고, 혈관벽이 탄력이 없어지고. 근데 조금 더 그냥 간략하게 말을 한다면 혈액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것, 2번째는 혈관이 튼튼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탄력을 잃어버린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약을 먹는 것들은 주로 어디에 집중했다? 혈액이 맑지 않은 것. 그래서 혈전용해제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혈관 자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이 혈관 건강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염려하는 게 뇌졸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뇌경색이 오기 직전에 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뒷머리가 아프다. 뒷머리가 아픈데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베개를 빌 때 베개를 잘 못 비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베개 비기 힘드신 분들 있으세요? 여기는 없으시네요. 여기는 뇌경색 오실 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뒷머리가 이렇게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막 베개를 빌려고 하면 여기 뒷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다 기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평소에 제가 그래도 건강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뒷머리가 아프지?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 이러다가 뇌경색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스스로 이제 약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을 좀 세게 해서 이렇게 먹고 일주일 치료했더니 이제 그게 완전히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증상이 없는데 어쨌든 이 뒷머리가 베개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손만 대도 막 아프고 예 그리고 여기가 아프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숨이 막혀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뇌경색이 오기 바로 직전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목이 뻣뻣하다. 그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혈압이 오르면 어디 자꾸 쓰러져요? 이렇게 쓰러지죠. 그 뒷목. 여기 이 뒷목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이 머리 크기만 한 그 볼링공하고 무게가 똑같대요. 그 볼링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볼링공 꽤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걸 여기다 항상 이고 다니려고 하니까 이 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근육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들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그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막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쥐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굳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뒷목을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거나 뻐근하고 그리고 제가 침 놓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여기가 유난히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아무 증상 안 느끼더라도 뇌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에 내장 지방이 엄청 많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뒷목을 잡았을 때 한 주먹씩 잡히면 아 나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얇아질 때까지 침도 맞으러 다니고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열심히 하시면서 그걸 빼야 되겠죠. 자, 뒷목이 뻣뻣하면 뇌경색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기 눈이 막 아 그래요? 말랑말랑하시대요.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막 시야가 흐려지고 이게 앞사람 얼굴도 막 구분이 잘 안 되고 이거는 바로 직전의 상태고요. 근데 눈이 뿌얘졌다, 괜찮아졌다, 뿌얘졌다, 괜찮아졌다 하면 아 내가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이 이유 없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면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 벌렁거리고 내가 뭐 좀 놀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 그런 경우에 이게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팔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이게 이제 쥐가 나는 정도가 뭐 이제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팔이 안 움직여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발로 이걸 갖다가 주물러서 이렇게 움직여야 팔이 움직일 정도로 그러니까 옆으로 눕거나 하면 팔이 잘 안 움직여진다. 그것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면서 팔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공통점이냐면 뇌경색과 팔다리 쥐나는 게 무슨 상관? 이 팔다리로 이 넓은 혈관을 타고 혈액을 공급하는 여기서도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이 뇌 쪽에 혈액 공급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들을 보고 내가 뇌경색이 오겠구나 이걸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미 이제 뇌경색이 한번 왔거나 그리고 나는 약을 뭐 이제 뇌경색이 살짝 와서 약을 이제 한 번씩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약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막 해서 적어도 5가지 이상 6가지를 챙겨서 드시는데도 왜 내 증상이 안 좋아지냐? 왜 막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머리는 막 무겁고 몸은 찌뿌둥하고 증상이 개선이 안 되냐?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는 혈액이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혈관 내막이 건강해서
여기서 혈관을 확장해주는 산화질소가 NO가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가 넉넉하게 나와서 혈관을 잘 이완 수축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근데 얘가 점점 이제 부족해져. 그리고 혈중의 미세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혈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찌꺼기가 그냥 혈관 여기 안쪽에 막 쌓이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이 혈관 내막을 뚫고 이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염증 물질들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거꾸로 혈관 내막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혈관 내막에서 산화질소라는 가스를 내놔서 이 혈관의 중막이 근육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염증 물질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혈관 내막하고 중막하고는 멀리 헤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산화질소라는 가스가 나와도 혈관 이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혈관이 쭉 퍼져 있고 여기에다 막 피떡으로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완시켜주는 물질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까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좋아진다는 게 쉽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 상태에서 우리가 더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혈관 마사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진료를 끝내고 이제 내려가신 분인데 89세 되신 할머니세요. 근데 요즘은 89세도 할머니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이제 골다공증도 있고 막 골절로 넘어지셔서 이제 이 다리를 아예 들 수 없을 만큼 아예 꼼짝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셨었는데, 이분이 진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도 아프고 막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머리 건강을 위해서는 어깨 좋아지고 이게 머리가 좋아지려면 혈관 마사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혈관이 경동맥이라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TV에서 다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자, 심장에서 혈관이 나와서 앞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만 나와 보실까요? 올라가요? 네. 단추 좀 한번 하나만 따보시고요. 네. 자, 여기서 옆으로 한번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이거 근육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육 이름. 흉쇄 유돌근. 이걸 근육 이름을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고, 이 밑에 경동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동맥을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밑에는 좀 잡기가 쉽죠? 여기보다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 밑에, 여기를 잡는 게 중요하세요. 이해하셨죠? 자, 들어가시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지를 치게 돼 있어요. 여기 턱 밑에 여기서 가지를 쳐서 하나는 얼굴 쪽으로 가고 하나는 뇌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지 치는 곳, 분지하는 곳에 막힐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여기를 잘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아마 이명이 조금씩 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를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면 이명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귀 쪽으로, 머리 쪽으로 혈액이 잘 못 가서 이게 이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그러면 자, 치매 예방에도 좋고, 이명 예방에도 좋고, 뇌경색 예방에도 좋고, 이해하셨죠? 앞으로 가는 것을 경동맥이라고 하고요. 자, 경동맥은 주로 뇌 중에서도 이 대뇌 부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목에서부터 앞쪽으로.
그런데 파킨슨이라든지 손의 위축증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파킨슨은 뇌 중에서도 중뇌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과 관련된 그런 혈관은 이쪽 앞쪽으로 가는 혈관도 있지만 주로 뒤쪽에서 올라가는 혈관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경추 척추가 있죠? 그 바로 옆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맥, 이것을 추골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추골동맥을 타고 그 혈액이 잘 올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뒷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현상, 그 다음에 파킨슨 증상,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걸음이 잘 안 걸어진다고 하고, 이렇게 좀 둥둥둥둥 걸으려고 하고, 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발이 잘 안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운동신경과 관련된 그 혈관이 주로 어디다? 이쪽 뒤쪽에 추골동맥. 이해하시겠죠? 자, 앞쪽에 있는 혈관 무슨 동맥? 경동맥. 목 뒤쪽에 있는 거 무슨 동맥? 추골동맥. 자, 이번에는 또 누가 한번 나와보실까요? 자, 우리 한 번만 잠깐만 나와보시겠어요? 아이고, 자, 추골동맥 마사지법 가르쳐 드릴게요. 뒤로 돌아보세요. 자, 손을 깍지를 껴보세요. 자,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깍지. 자, 잘못 골랐어요, 사람을. 여기 핀니를 꽂으셔서, 자, 손길이 깍지 껴봐.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목 양쪽을, 아니 좀 바깥쪽. 그렇죠. 이렇게. 자, 한번 잘 하고 있는지 제가 볼까요? 이렇게 뒤로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서 아래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래 위로. 자, 되셨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여기 꾹 하나 둘 셋 하고 또 좀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깍지를 낀 김에 그 동맥뿐만이 아니라 이 뒷머리 전체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뒤에서 머리뼈가 끝나는 쪽을,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뒤에서부터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또 옆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뼈가 딱 끝나는 그 자리, 거기를 끝난 바로 밑에 거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뒷머리의 근육에 이제 굳어진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골동맥을 풀어주기 때문에 다리가 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파킨슨이나 다계통 위축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좋은 거 공부하셨죠? 네. 자, 감사합니다. 앞쪽에는 무슨 동맥? 경동맥. 뒤에는 무슨 동맥? 추골동맥. 그래서 경동맥 마사지, 그 다음에 추골동맥 마사지, 이제 그걸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또 드릴게요. 이제 중풍이 가볍게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악성 소화장애가 있다든지, 구안화사가 왔다든지, 알레르기 비염이 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나는 이제 뭐 병원 치료도 받지만 이것만 가지고 잘 치료가 안 되고 좀 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약을 먹자니 주머니 사정이 좀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라에서 이 첩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줘서 드실 수 있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 되게 소화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소화가 안 될 때는 요 배가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져요? 단단해지죠? 무슨 소리예요? 이 위장도
이 복부도 다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혈관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 위를 감싸고 있는 위장막이 근육인데 그 근육이 혈액이 잘 못 들어가니까 위장 운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위장 운동을 못하면 아무리 소화 효소를 먹고 뭐를 해도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악성 소화불량, 막 위가 잘 안 움직이고 맨날 체하시는 분들이 뭐하고 관련이 돼 있다? 혈액순환하고. 이 소화불량이 혈액순환하고 관련돼 있다는 생각 잘 못 해보셨죠? 네. 근데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을 때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 소화 효소의 문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 기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처방에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후한화사도 왜 오겠어요?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그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마비되는 게 구안화사잖아요. 왜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입이랑 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구안화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혈액순환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이거는 뭐, 응? 뭐 무슨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럴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혈관 점막이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이 비염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과 관련돼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그 기존에 다니고 계셨던 그 한의원에 가셔서 나 이런 게 안 좋은데 좀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약을 좀 드시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힌 혈관을 되살리는 5대 핵심 조절 포인트. 자, 혈관 내피가 혈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셨잖아요. 자, 혈관 내피를 이제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혈관 내피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끈끈하지 않게 그 점도를 개선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가 작용할 수 없도록 막 이제 그거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혈관벽을 계속해서 무리를 주는 이제 망가뜨리는 염증 물질들을 막아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생소하지만 가장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이 산화질소. 별다른 이유가 없이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 그럼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산화질소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혈관 이 산화질소 분비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 생성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아르기닌이라는 그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이 근육량 늘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고 운동 능력을 막 향상시키려고 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막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막 아르기닌 또는 이제 저기 분리대두 단백 이런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먹는데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노인 반열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라 우리는이라고 할게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몸에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르기닌이나 단백질들이 그 산화질소로 잘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소, 이거를 같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기닌이라는 영양제 또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효소까지 같이 품고 있는 천연 그 발효식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발효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청국장이 아주 최고예요. 얘가 단백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이 산화질,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소들까지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건강식품을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 발효 대두 단백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는
콩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살코기라든지 이런 단백질들을 충분하게 먹어야 산화질소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는 해요. 고기를 먹으면 막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오히려 막 내장지방 생기고 혈액순환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막 이제 당뇨 진단을 받거나 하면 고기를 싹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근육량이 없어져요. 근육량이 없어지다 보면 내 몸에 혈액을 잘 품을 수가 없어요. 화분에 흙이 조금밖에 없으면 물을 잘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조금만 주고 하루나 이틀만 어디 나갔다 오면 식물이 개 하고 시들어 있죠. 근데 화분에 흙이 많으면 물 한 번 듬뿍 주면 일주일 열흘도 막 잘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근육이 충분하게 있어야 혈액을 잘 품고 있는 거예요.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 물이 잘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 물이 많아야 잘 흘러가잖아요. 일단 혈액을 우리 몸에 많이 가둘 수 있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없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어디에서 나온다? 이 단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 중에서도 아르기닌. 근데 이 아르기닌은 고맙게도 우리가 아르기닌으로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단백질을 넉넉하게 먹으면 얘가 아르기닌으로 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고기를 먹더라도 맨날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먹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수육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근데 큰 고기 덩어리로 막 삶으려면 40분, 50분 삶아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막 이거 맨날 40분 어떻게 삶고 있어? 이러니까 못 먹잖아요.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삼겹살 구워 먹을 때처럼 얇게 썰어서 그걸 그냥 찜솥에다 찌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식탁 가까이에 조그마한 찜속을 놓고서 생선이든 고기든 그걸 쪄서 드시는 습관을 하시면, 그러면 내 몸에 너무 지나친 그 중성지방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세요.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채소들 중에서 이거는 정말 약이라고 할 정도로 산화질소를 많이 만드는 애가 있어요. 바로 비트예요, 비트. 색깔부터도 빨개가지고 왠지 막 피 잘 통하게 할 것 같죠? 그래서 막 뒷머리 아프고 막 쥐가 나고 할 때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을 때 비트를 얼른 즙을 내서 그 즙을 소주잔으로 한 잔만 딱 마셔보세요. 거짓말같이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 정도로 혈관 확장작용이 커요. 그래서 비트가 있고 그거 외에도 그 녹색 채소 잎들 이런 것들이 이 산화질소를 생성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는 점점점 이 산화질소 생성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를 보태주고 그리고 직접 산화질소로 딱 전환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디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감이 잡히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비밀이에요. 유튜브 촬영을 마치긴 했는데 아직 영상으로 올라와 있진 않거든요. 복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 영상에 이제 그 메밀새싹에 대해서 올라올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고급 정보를 100만 원 주고 들어도 못 들을 고급 정보를 지금 듣기 직전에 있으세요. 기대되시죠? 자, 메밀국수 좋아하시죠? 이렇게 더운 날 메밀국수 한 그릇 다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메밀이 좀 성질이 차서 이거는 뭐 나한테는 체질이 안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메밀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아주 탁월해요. 아까 그 비트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 산화질소 생성 엄청 많이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이 아주 탁월해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어디다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보면 손발이 막 까맣게 피줄 다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가슴이 막 아프잖아요. 그럴 때 왜 그렇게 써요? 항암을 하다 보면 이제 세포들이 다 약해져서 그 혈관 벽이 망가져서 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막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먹고 스테로이드제를 먹거나 주사제로 많이 맞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근육량이 자꾸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해져서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서 주사 맞으러 가보면 주사를 또 링거를 꽂으려고 하면 혈관이 약해서 주사 받는 것도 잘 못 꽂아. 혈관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꽂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멍이 잘 든다, 혈관이 약해서 주사 받는도 못 찌른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이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모세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애가 이 메밀새싹이에요. 그래서 메밀새싹은 모세혈관을 강하게 튼튼하게 해주고 고무줄처럼 유연성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혈당이 잘 안 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중 중성지방, 체지방 축적된 이런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술 한잔 하시는 분들 얘가 이제 콜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간 해독을 또 그렇게 잘해줘요. 간 해독을 잘해주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죠. 그러니까 눈 건강에도 탁월하고요. 막 눈이 충혈되고 안구 건조증 있고 막 열감이 좀 올라오고 하시는 분들, 막 피로가 잘 안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메밀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메밀 새싹을 얘기하지만 메밀을 먹어도 비슷한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메밀 새싹이 효과가 훨씬 더 커서 이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이미 나왔어요. 비트. 자, 메밀새싹은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이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 산화질소 생성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비트하고 베타인 좀 비슷하죠. 베타인, 비트 이렇게 베타인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서 얘가 혈관벽을 망가뜨리는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이제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 메밀새싹, 그 다음에 비트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흑마늘이에요. 흑마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제 생마늘을 먹으면 매운맛이 나는 것, 얘가 이제 알리신 때문에 그러는데 마늘은 생마늘로 먹어도, 삶아서 먹어도, 구워서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오죽하면 곰을 사람으로 만든 게 뭐예요? 마늘하고 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늘하고 비트하고 먹으면 아마 짐승이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그런 성분이 많아서 얘가 혈관의 내피 기능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혈소판 때문에 막 혈전 생기는 거 이런 걸 막아주고, 혈관이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마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 세 가지. 자, 첫 번째. 순서대로 해야지. 첫 번째 메밀새싹,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이거 보면서도 마늘 대답 못 하시는 분들 있죠?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 새싹이 그렇게 키우는 게 많이 어렵진 않으세요. 이제 이 새싹 키우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라올 텐데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메밀 새싹을 30g 준비를 했어요. 근데 메밀 새싹이 없으면 브로콜리로 해도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으세요. 자, 메밀 새싹이나 브로콜리를 준비하고요. 비트하고 흑마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분들 아우 내가 흑마늘을 언제 만들어? 뭐 남성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실 거예요. 흑마늘 언제 만들어? 안 만들어도 돼요. 마늘은 생마늘도 삶아 먹어도 다 어떻게 먹어도 좋다고 했죠. 어떻게 하시냐면 비트 3분의 1개 하고 마늘 3쪽을 같이 그냥 찜솥에다 쪄버려요. 10분만. 그래서 비트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걸 생것으로 계속 먹다 보면 식물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독도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지 말고 10분간만 찌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랑 흑마늘 3쪽을 찜솥에다 찌고 그리고 메밀새싹 30g하고 같이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것만 갈면 이제 너무 걸쭉해서 먹기 힘들 테니까 물이나 코코넛 워터가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찾아보면 파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좋은 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유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도 되세요. 그걸 넣고 갈아서 이거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근데 물로 갈았더니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렇지 맛없어서 난 죽어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2분의 1개 넣든지 그 다음에 레몬을 1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해보셔. C니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메밀새싹이 비타민 C랑 딱 만나면 효과가 또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너무 복잡해지면 번거로워할까봐 제가 딱 3가지 원료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더 좋아지게 건강에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면 레몬을 1개 넣으실 수도 있고 맛을 위해서 사과를 2분의 1개 넣을 수도 있고 바나나는 그건 예외로 할게요.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혈관 건강을 위해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 위주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쁘진 않아요. 같이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 특히나 이제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바나나는 너무 노랗게 익어야 막 흑점이 생기고 해야 맛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바나나는 조금 덜 익은 걸 드셔야 돼요. 맛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당분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는 조금 덜 익은 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바나나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던 게 그 바나나 넉넉하게 익은 거 막 넣잖아요. 혈당이 올라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덜 익은 걸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서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죠? 네. 자, 이제 이거 말고도 돈 안 들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혈관에서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가 딱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혈류에 자극이 있어야 된다. 자극이 있으려면 우리가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얘가 그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이유 뭐예요? 그쵸. 근력이 좋아진다. 건강해진다. 근데 근력이 왜 좋아져?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운동을 하면 이 혈류의 자극을 받아서 혈관 내피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육에다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7시간 정도 이렇게 주무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운동을 하려도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잘 못하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벤치에 나가서 햇볕만이라도 쪼이세요. 자, 햇볕을 쪼이면
햇볕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근적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적외선을 들어봤는데 근적외선은 조금 생소하시죠? 근데 원적외선은 피부층에까지만 들어가는데 이 근적외선은 몸 안쪽으로까지 쑥 들어가서 몸 안에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를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해주는 ATP를 활성화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새롭게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근적외선이에요. 근데 그 근적외선을 그 기계를 사지 않고서도 뭐만 쬐면 햇볕만 쬐면 그게 우리 몸속에 딱 들어와서 이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운동을 못하겠다 그럼 햇볕이라도 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뱃살 빼고 많이 웃자 뭐 이것이 또 이제 어떤 다이어트 약을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이제 복부 관리를 좀 하시고 평소에 우리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게 좀 즐겁게 살자. 당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뒷목 잡고 쓰러지지 막 즐거운데 뒷목 잡고 쓰러지는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 혈관이 이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순환 그러면은 왠지 채소만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았는데 아까 배웠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처음에는 산화지수가 뭔지 조금 어렵게 시작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 그 심화학습반까지 이미 도달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합니다. 주민등록증 나이 바꿀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주민등록증의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혈관 나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세요. 자, 남동구 노인대학에 참여하신 우리 젊은이 분들 건강하고 맑은 혈관으로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